안녕하세요.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동화책은 바로 이준면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입니다. 그 중에 감기 귀신을 오늘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귀신 이 제목을 듣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감기 귀신의 내용은 대충 어떠할 거다라고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주로 펼쳐질 것인지 제목을 통해서 떠올린 이미지와 내용에 대한 상상이 잘 맞는지 한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귀신. 어머니가 하얗게 발라놓은 창원의 안방문은 며칠이 못 되어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솔솔 들어옵니다. 콜록콜록 쿨룩쿨룩 에취 에취. 동생 창숙이와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합니다. 창호야, 너는 어쩌자고 문구멍만 뚫고 있니? 감기 귀신이 들어와서 붙잡아가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니는 종이를 오려서 문구멍을 막았습니다. 거짓말 마. 감기 귀신이 어디 있어? 그까짓 것 와도 문제없어. 태권도로 팍 해버릴 걸 뭐. 창호는 손짓 발짓을 하면서 방 안을 껑충껑충 뛰어다녔습니다. 암암 잊고 말고. 에치, 나도 감기 귀신한테 몽둥이로 얻어맞아서 머리도 아프고 기침을 하는 거란다. 이불을 둘둘 말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창숙이도 감기 귀신한테 걸린 거야? 그래. 그러니까 문구멍을 뚫지 마라. 감기 귀신은 바람을 타고 문구멍으로 솔솔 들어온단다. 창호는 감기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와 창숙이를 감기에 걸리게 한 감기 귀신을 태권도로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창호는 한밤중에 부스스 일어나서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구멍을 마구 뚫어 놓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창숙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감기 귀신이 나타나 주기를 꼬박꼬박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헤헤헤, 꼬마야, 문구멍을 뚫어주어서 고맙다. 하지만 너도 혼 좀 나봐라. 에잇! 뿔이 5개가 난 감기 귀신이 창호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문구멍 안 뚫을게요. 창호는 손발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싹싹 빌다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창숙이는 이불을 두텁게 덮고 있고 저 혼자만 알몸뚱이로 누워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아이고 머리야. 창호는 아침밥도 못 먹고 꿍꿍 앓고 있었습니다. 거 봐라. 어른 말 안 듣고 문구멍을 뚫더니 감기에 걸렸구나. 창호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밖으로 나간 뒤 방문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헌 신문지를 짝짝 찢어서 제가 뚫어놓은 문구멍을 꼭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화 감기 귀신 잘 들으셨나요? 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참 귀엽기도 하고 말썽 부리는 친구여서 참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난감하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동화 안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인물을 다른 말로 캐릭터라고 합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되죠. 인물을 만들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동화는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의 생활, 어린이의 생각, 그리고 어린이의 심리와 무엇보다 어린이의 특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기심과 자유로움, 순수함과 엉뚱함. 이게 바로 어린이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이죠. 이런 호기심과 자유, 순수, 엉뚱함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큰 힘이 되고 쉽게 환상 또는 환상적인 이야기, 환상적인 세계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몰입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행을 잘 하게 됩니다. 어린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어린이와 생각을 나누기 어려울 때 방정환 선생님이 언급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어른들은 한때 어린이였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현재 어린아이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린이들의 사고적인 특성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물활론적 사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어떤 것이든 생명이 있든 없든 대상, 특히 내가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또는 나누는 것들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장난감, 소꿉놀이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동물, 내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책, 연필, 밥, 공기, 바람에게도 바람아 안녕, 장미꽃이 안녕, 이러면서 대화를 하죠. 혼자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는 바로 물활론적 사고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환상으로의 이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물활론적 사고가 창조적인 세계를 그대로 고유하다라고 느끼면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작가들은 내적 질서를 잘 갖춘, 즉 개연적인 질서를 잘 갖춘 환상 동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런 동화는 바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심미적, 교시적인 기능을 충족시켜줍니다. 어린이 동화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환상 동화, 환상 소설 또는 환상성이 가미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참 좋아합니다. 매혹적인 이야기는 주로 환상적이에요. 이 환상적인 이야기, 환상 동화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일탈과 놀이의 자유를 줍니다.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작품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소하게 되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즉, 정서적인 체험을 이야기 속에서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고 좋은 환상동화를 읽었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동화 또는 환상적인 이야기, 소설, 사실은 문학작품 전체가 환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픽션, 즉 개연적 허구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야기, 영화, 재미난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것들을 보고 좋아하는 이유는 어른이 되어도 역시 물활론적 사고가 있고 환상 세계에서 겪게 되는 이 정서적 체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해소하게 만드는 이런 기능 때문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